이제까지 강의 중에 제일 반응 좋았다. 짜스. 좀 전에 학교에 교수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1학년 신입생들 대상으로 119 구급대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직업 특강을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일하는 활동복을 입고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강의 자리고 해서 이 근무복을 입고 할까 싶습니다. 뭘 입죠? 어제 야간 근무 때는 출동이 그래도 꽤 있어가지고 좀 쉬는 시간이 좀 적었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얼른 우리 후배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자, 가보이시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경남대학교 간호학과를 14학번으로 입학해서 이제 2018년도에 졸업을 하고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소방공무원 119 구급대원으로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선배 14학번 정병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간호사에서 소방관이 되는 길입니다. 저는 간호사로서도 일을 했고 소방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직업을 비교하고 각자의 장단점을 한번 예시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학교 생활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 저도 이제 1학년으로 신입생 입학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이제 30 먹은 아저씨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제가 지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질문 시간도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생각해 놓으셨다가 저한테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질문에 좀 되게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아주 사소하고 혹은 또 깊이 있는 질문까지 괜찮으니까 무엇이든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18년도에 졸업을 하고 삼성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혹시 응급실 일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막연하지만 응급실 일하고 종종 좀 많이 있으시네요. 맞아요. 응급실 저도 일하면서 참 보람도 있었고 그리고 자부심도 있었던 부서라서 응급실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다음으로 학교 생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지만 제가 제일 먼저 여기 넣어놓은 거 성적 관리입니다. 왜 성적 관리를 맨 앞에 놔뒀을까요?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제일 중요해서 앞쪽으로 한번 빼놔봤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직할 때조차도 성적이 좀 많이 중요하거든요. 기업체라든지 병원에서 여러분들을 딱 보고 첫 번째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성적이기도 하고 이 성적은 4년 동안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쉬운 지표이기 때문에 성적 관리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간호사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하는 이유가 직업적인 만족이나 보람이나 성취감도 있겠지만 저는 돈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오픈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오픈할까요? 얼마인지 궁금하세요 혹시? 네. 오픈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삼성병원에서 4년차 간호사까지 일을 했었고 연봉이 한 얼마 정도였을까요? 4천 또 한 얼마 정도였을 것 같아요. 오늘 다 까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병원 그만뒀고 이놈의 지긋지긋한 병원 연봉 깝시다. 4천 나왔고 또 얼마? 3천. 재밌는 경매하는 것 같아요. 좀 더 해봅시다. 얼마일 것 같아요? 3,500. 4,500. 자, 정답은 여기 안 나왔습니다. 이것보다 더 높아요. 정답은. 그래서 연봉이 나쁘지 않다고 설명을 드리고 그런 연봉을 가질 수 있는 학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좀 슬픈 얘기지만 저희는 직업 특성상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왜냐면 의료적인 부분으로 논문은 계속 나오고 새로운 치료법은 개발이 되고 그에 따라서 장비도 추가되고 그리고 신약도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장비와 약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계속 어떻게 쓰는지 공부를 해야 되고 환자한테 적용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요걸 제가 잘못 적용했을 때, 잘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와 부작용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공부를 좀 해나가야 되는
업이긴 합니다. 다만 근데 저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내가 좀 똑똑해져 가고 있구나 생각을 많이 들어요. 이래서 이때 예전에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 줬었구나, 요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좀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좀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취감도 많이 느꼈었고, 내가 진짜 간호사로서 이제 1인분 하구나, 나 이제 전문인으로서 어디 가서 간호사라고 할 수 있겠다 라는 점을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단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실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고 해서 제가 단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라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가감 없이 내가 느꼈던 단점을 다 얘기해주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제가 와가지고 좋은 소리만 하고 가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단점에 딱 마주쳤을 때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일이 힘들어도 너무 힘듭니다. 그 병원도 사실은 치료해주고 케어해주는 공공적인 목적도 있지만 결국에는 병원도 수익을 내야 돼요. 그렇다면 저는 3교대를 했었거든요. 수술실이라든지 외래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주간직만 하지만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3교대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나이트로 아침에 퇴근을 했다. 근데 아직 밤낮 바꾸지도 않았는데 내일 다시 또 출근해야 돼요. 오전에. 그러면 너무 바이오리듬도 깨지고 체력적으로도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진짜 필드에서 일을 하다 보면 CPR 상황도 많이 오면 저는 응급실에 있었기 때문에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분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할 일이 많고 그리고 매번 사람이 죽어나가고 다 썰려있고 심지어는 뇌도 많이 튀어나온 사람도 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어요. 태움. 여러분들 혹시 태움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태움이 사실은 요즘에는 병원 생활이 많이 명랑화되다 보니까 이제 태움이라는 문화는 좀 적어지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삼성병원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좋은데 꼭 미꾸라지 같은 미꾸라지 같은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좀 생각해보면 버티면 더 버틸 수 있었는데 저는 소방공무원이라는 다른 선택지가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제 임상을 정리하고 이쪽으로 넘어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우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119에 신고를 하면 119 구급대원이 가겠죠. 그래서 환자를 처치를 하고 1차 처치를 하고 병원의 응급실에 데려다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구급대원 많이 마주치는데 어느 날에 이제 CPR 환자였어요. 무더운 여름날이었는데 진짜 온몸에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머리카락도 다 젖고 숨 헐떡헐떡거리면서 환자를 CPR 치면서 이제 응급실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환자가 살았어요. 그 환자가 살면서 제가 그걸 보고 저 사람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응급실에서 선배들 보면서 느끼지 못한 감정을 그때 느꼈어요.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일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소방공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소방공무원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환자가 계속 밀고 들어오면 2명, 3명, 10명, 20명이든 받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픈 사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구급대가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경남대학교에 환자가 2명이 발생했다. 그래서 제가 출동을 했죠. 그러면 둘 중에 더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케어를 해요. 그리고 병원에 이송을 합니다. 병원 이송하고 그러면 남은 환자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다른 구급대에서 바로 지원해가지고 거의 동시에 도착해서 이 환자 케어합니다. 3명이 돼도 그렇게 하고 4명이 돼도 그렇게 합니다. 이게 시스템이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창원관 내에서 케어할 수 없을 만큼 환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남소방본부에서 옵니다. 협력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일을 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적절합니다. 합당한 보수입니다. 제가 시원하게 아까 깠었죠. 어차피 병원 그만뒀으니까 연봉이 얼마다라고 깠었는데 혹시 소방공무원 보수 궁금하신가요? 네. 뭔가요? 오늘 한번 옷 벗을까요? 말씀드릴게요. 이거 사실 비밀도 아니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온 거니까
제가 그동안에 받았던 월급들을 나눠가지고 연봉으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소방서, 구급대원, 육호봉 기준으로 연봉은 다음으로는 조직의 분위기가 좀 어떨 것 같아요? 조직의 분위기 또한 여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서로 도와주고 제가 만약에 구급 출동을 가가지고 뭐 행정적인 업무가 조금 빠진다 그러면 다른 선배들이 메꿔주고 또 오면 잘했다고 토닥토닥 해주고 고생했다고 토닥토닥 해주시고 뭐 커피 사주시고 밤에는 치킨도 사주시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조직의 분위기가 아주 밝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만족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간호사 일할 때 보람차다고 느꼈던 적은 솔직히 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1인분 한다고 바빴거든요. 일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환자를 좀 케어하는 것도 케어지만 좀 일로서 환자를 대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음을 다하고 좀 여유를 가지고 환자를 좀 보다 보니까 그 전에 안 보였던 것들도 보이게 되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환자들도 저희한테 서비스에 만족을 하시고 토닥토닥 해주시고 뭐 심지어 돈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또 철컹철컹 하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적도 있었고 좀 보람차요. 또 대외적으로도 소방에 대해서 이미지도 좋고 다들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더 힘을 얻고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으로 느끼는 단점은 없습니다. 없고 뭐 굳이 따지자면 제가 안전함으로써 한두 명 더 살릴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다쳐버리면 저를 또 구하러 다른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그럼 또 다른 사람 또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자기 안전이 담보되는 상황에서만 가라고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간호학과에서 공부를 하다가 본인의 좀 적성이 안 맞는다 싶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비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처럼 구급대원이 돼가지고 요약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네 맞습니다. 성적 관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즐거운 학교 생활 물론 중요하지만 성적 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장점으로는 보수, 오늘 연봉도 시원하게 깎고 그리고 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또 장점으로 넘어가서 좀 똑똑해질 수가 있다. 의료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뭐 단점으로는 뭐 태움, 너무 일이 힘들다 이런 걸 좀 설명드렸었는데 참고하시고 또 어떤 직업을 가질지 제가 방금 설명드렸어요. 뭐 보건직 공무원, 간호직 공무원, 또 보건진료직, 기업체, 산업체 그리고 그 항공사에서도 간호사랑 소방공무원 아니면 교정직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요양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요양원도 개설을 할 수가 있다. 제가 말한 거 말고도 아주 무수하게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꿈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들이 진로를 너무나도 잘 선택했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너무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2022학번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받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그 구급대원 같은 경우는 네. 약간 24시간 근무에 24시간 비건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근무 패턴이 어떻게 되죠? 예, 그 주현영 아주 좋은 질문 진짜 감사합니다.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6월부터 그렇게 바뀔 거거든요. 네. 혹시 다음 또 질문 있으세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어떻게 돼요? 저 학점요? 이거 깔까요? 혹시 네. 공무원을 하셨잖아요. 네. 준비 기간은 준비 기간요? 위험하긴 한데 여기 보시면 여자도 경쟁률 빡세나요? 여자 구급대원도 인기가 많은 만큼 경쟁률이 상당합니다. 저 혹시 네. 삼창 말고 다른 데 네. 붙으신 병원 저는 한 놈만 조졌습니다. 삼성창원병원만 지원을 해가지고 붙고 그렇게 됐었어요. 군대 가까운 것도 후보로 쳐서 네, 군대 갔다 온 것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호봉으로 쳐줍니다. 호봉으로 쳐주고 병원 생활한 것도 호봉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6호봉이에요. 군대 2년, 병원 3년. 소방서 지금 이제 1년 차니까 6호봉. 다른 질문? 네. 그러면 병원 취직하셨을 때 네. 병원 학교를 좀 늦게 오셨잖아요. 네. 나이 때문에 약간 그런 거.
나이 때문에 일단은 뭐 액면가가 나가가지고 계속 수업 시간에 새로운 교수님 들어오시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좀 웃기려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저 항상 지목하면서 학생 몇 살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었거든요. 그거 말고는 저도 좀 외향적이기도 하고 좀 유들유들한 성격이라서 또 아까 물어볼 거 있어요? 체력 시험 어떤 거 치냐고요? 어떤 거 치냐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소방 체력을 좀 많이 요하는 것 같습니다. 응급실 예. 신규 때는 어땠어요? 응급실 신규 때 사실 진짜 뭐랄까 다 부수고 싶었거든요. 일반 종병도 괜찮아요. 왜냐면 일이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중증도가 낮아져요. 상급병원에는 중증도 높은 환자들이 가고 종합병원에는 비교적 중증도가 좀 낮은 환자들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에 따라서 결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간호사로서 좀 발전을 하고 커리어를 쌓고 싶다. 그러면 뭐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방에 있는 중대형 병원에 가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니 나는 내 삶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뭐 그런 거 별로 필요 없다 하면 어딜 가든 간호사로서 보수는 좀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종합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요양병원에서 편하게 일하시면서 자기 취미생활 할 거 하고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저는 행복이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제일 행복한 쪽으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스트 원. 멀미가 네. 심하면 멀미가 심해도 네. 할수 있나요?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멀미가 심하면 냉정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구급차가 창문이 없어요. 역행해서 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멀미에 취약하신 보호자분들이 구급차를 타면 환자랑 자리가 바뀝니다. 안 되겠다, 나오라면서 내가 누워서 가야 되겠다면서 이렇게 누워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바꿔서 구급대원의 입장으로 생각해 봤을 때 멀미가 좀 심하면 구급 활동하는 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구급차 타다가 멀미가 심해서 내근직에서 행정 업무 보시는 구급대원도 있어요. 근데 경험상 멀미 한다 하면 적응이 되긴 돼요. 이 정도까지 질문을 받았고, 이제 죄송합니다. 지금 49분 요쯤에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좀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이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혹시나 또 뭐 외적인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라든지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을 끌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버 하거든요. 그래서 놀러 오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런 원리는 봅니다. 그래서 약을 썼을 때 시상하고 내학제 난소축 먹어볼까? 네. 밥 잘 먹겠습니다. 많이. 교수님 이번 강의 좀 어땠습니까? 애들이 그만큼 집중도가 높았다는 거는 강의 잘했다는 거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학교 다닐 때 저는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예? 근데 난 지금 생각하는 건 진짜 무인도에 갖다 놔도 살 것 같잖아. 무인도요? 응. 왜요? 웃기죠 그런 얘기 하는데 그냥 뭐 어디 던져놔도 뭐 간호사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칭찬해줘 학생. 어? 칭찬해줘. 응, 진짜지. 뭘 하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해낼 것 같은, 또 긍정적으로. 이번 강의도 근데 어떻게 보면 해냈습니다. 응. 익숙치 않다 보니까 신입생들 상대로 강의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 여기서 이렇게. 많이 털렸었거든요. 아들 스물넷 하긴 했나 이렇게. 예.